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웹툰이 한류 콘텐츠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웹툰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여성 캐릭터들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네, 웹툰 정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꿈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여성들을 그린 이야기꾼이죠. 웹툰 정년이의 작가 서일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정년이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글작가 서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만화 속 캐릭터와 작가님의 그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종이 캐릭터와 닮았다는 건 정말 과분한 칭찬이네요. 그런가요? 예. 웹툰 정년이를 연재한 지가 2년이 넘었고 지금 현재 시즌 3를 연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이 이야기는 일단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1950년대에 진짜 유명한 요즘으로 치면 뭐 아이돌 같은 느낌의 엔터테인먼트 장르가 있었는데 바로 여성국극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국극은 모든 배역, 남자 배역까지 여자가 모두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는 일종의 창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목포 출신의 여자아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 서울에 올라가서 여성국극에 도전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그 여성국극이라는 네. 일종의 전통예술의 한 장르인데 네. 그것을 소재로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국문과 출신인데 이 여성국극에 대한 내용이 그 국문과생이라면 반드시 떼는 책이 있어요. 한국문학통사라는 책이 6권짜리 책인데요. 그 여성국극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딱 한 줄이 나와요. 오. 네, 근데 제가 평소에 1950년대, 60년대의 시대 문화에도 너무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어렸을 때 순정 만화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뭐 이갈리아의 딸들 같은 작품들 그런 걸 보고 컸다 보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그 한 줄 적혀 있는 여성국극을 발견했을 때 이거다. 이거 너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때 당시의 시대 1950년대를 담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그렇죠. 여성국극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걸 많은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줄 나와 있고 사실 여성국극이 지금 공연도 되지 않지만 또 남아있는 자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상을 했고 얼마나 걸렸고 그렇게 또 어떻게 자료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일단 되는 대로 자서전 위주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중고 시장에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살 수는 없고 다 절판이 돼서 네. 중고 시장이랑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국립도서관에만 몇 개 장서들이 있었고 또 구술사 채집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구술사 자료들 위주로 그때 당시에 배우로 활동하셨던 분들 혹은 악사로 활동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구술 체록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왕자가 된 소녀들이라는 여성국극 배우분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서셨는지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좀 참고를 하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주인공 이름이 정연이고 또 웹툰 시리즈의 이름도 정연인데 네. 이 이름을 왜 정연이라고 지었나요? 일단 좀 촌스러워야겠다. 50년대니까. 네, 50년대이기도 하고 좀 시골 출신의 가난한 소녀의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좀 촌스러워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찾았고요. 또 동시에 좀 그러니까 촌스럽 이름이라는 게 좀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순박한 느낌에서. 네. 근데 정연이라는 친구가 딱 그렇거든요. 굉장히 솔직하고 정이 많은 친구여서 괜찮은 이름인 것 같다 선택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포 소녀잖아요. 그래서 대화체가 다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로 돼 있는데 뭐 판소리나 창극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 때도 그 사투리로 하지만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셨는지. 일단 전라도 하면은 정말 소리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국극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그때 당시 여성국극을 이끌어 나가던 명창분들이 전라도 출신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뭐 여성국극의 왕자로 불리는 임춘행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전라도 출신이셨고 그리고 이 친구는 목포에서 소리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누군가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내가 소리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감이 있으려면 좀 배경, 그 살고 있는 장소에서 많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전라도 출신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조금 약간의 진입장벽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평을 들어보니까 이 웹툰 정연이 스토리가 참 탄탄하다라는 세간의 평이 많은데 이 연재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이 인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 개성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무너뜨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영서라는 캐릭터는 뭐 어머니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어려움을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만들까를 많이 중점을 두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성국극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여성국극이라는 국극의 세계 안에서 이 친구들이 무엇을 깨달을까?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를 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웹툰 정연이에서 작가님이 꼽는 명대사와 네. 또 독자들이 꼽는 명대사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조금 명대사 꼽기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직접 네. 썼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제일 좋아하는 대사? 네. 독자분들이 꼽아주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읽어도 네네. 되나요? 네. 네.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거대한 여성국극 무대 같아. 이성적이고 용감하고 근육질인 남자와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가녀린 여자.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를 연기하며 살지 국극 배우처럼. 하지만 평범한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느끼고 말아. 피곤하다. 답답해. 이건 내가 아냐. 이 지긋지긋한 연극 때려치우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걸까? 돼. 내가 증거야. 아가씨가 그러시더군. 우리를 괴물이라고 부르면 괴물이 되자고. 괴물이 돼서 이 역할극을 망치자고. 남자를 연기하는 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거다. 하지만 내가 보장하지. 이건 정말 재미있단다. 힘들지만 재미있다. 뭔가 우리의 인생과 좀 비유해 볼 만한 생각. 정연이 씨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 안에서 네. 그려지는 캐릭터가. 네. 근데 그 대사를 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할까,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할까가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을 꼽아주셔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도 즐거웠고 이 부분을 쓰면서 생각했던 건 여성국극이 여자가 남자를 연기를 할 때 여자가 남자를 연기하는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젠더라는 것은 정말 어떤 역할극에 가깝구나. 우리가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불변의 것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들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 않나 합니다. 네. 네, 보통 웹툰 작가라고 하면 그림도 그리고 또 글도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 웹툰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담당하는 남원 작가와 함께 이 웹툰 정연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협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제가 전체 이야기, 제가 스토리 작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이야기를 다 완성을 해놓고요. 그걸 이제 그림 작가이신 남원 작가님한테 공유를 드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걸로 제가 일종의 글 콘티를 쓰게 돼요. 한화 분량의 글 콘티를 쓰게 되는데요. 드라마 대본을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드라마 대본 형식으로 쓰고 그걸 이제 그림 작가님께 드리면 그림 작가님이 그걸 기반으로 그림 콘티를 그리시고 그다음 작화하시고 채색을 하시는 과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함께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나무님이 너무 이야기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게 4번째 작품인데 네. 지금까지 함께 작업을 했던 작가님들 중에서는 가장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2019년에는 오늘의 우리 만화상에 이어서 2020년에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양성평등문화 콘텐츠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웹툰계에서도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도 많아지고 있는데 실감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전시도 몇 번 했었고 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팬분들을 만나 뵙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집에만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느껴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들 좋아해 주신다고 하시고 또 드라마 또 계약을 하게 되어서 되게 많이 아껴주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글 쓰는 거를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네. 집에서 시내에 나가려면 1시간에 버스가 한 대 있고 정말 시골이었네요. 네, 그걸 타고 한 40분 정도 나가야 시내가 있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는데 네. 그러다 보니 갖고 놀 게 진짜 없었어요. 집에 있는 책을 읽는 게 정말 재미있었고 또 책 잘 읽으면 어렸을 때 너무 칭찬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책 열심히 읽었더니 뭐 글쓰기도 자연스럽게 좀 잘하게 되었고 칭찬을 더 받고 싶어서 처음에는 칭찬을 너무 받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인터넷 소설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인소의 시대가 열려서 쓴 글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올렸을 때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정말 재능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중학생 때 재능이 없었는데 1화부터 10화까지 연재를 했던 판타지 소설에 네. 딱 한 분이 끝까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딱 한 분이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분과 내가 어떤 한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았어서 앞으로 나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을 해야겠구나라고 느꼈고 그러다 보니 또 웹에서 이렇게 연재를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네요. 그럼 중학교 때는 잘 못했다고 느꼈는데 언제부터 잘 쓰게 되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웹툰 작가라고 하면 정말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지만 글을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설로 써도 됐을 텐데 왜 웹툰이라는 장르를 선택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스토리를 많이 접했던 게 좀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정 만화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읽었었고 네. 소설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잘 상상을 못해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설보다는 웹툰이 대중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소설보다는 웹툰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웹툰 작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웹툰이 최근에는 뭐 K 콘텐츠의 선두주자, 뭐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지만 사실은 과거만 해도 만화라고 네. 한다면 약간 좀 어른들의 부정적인 네. 시선이 있던 장르였는데 처음에 웹툰 작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만화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만화책 몰래 용돈 모아서 한 진짜 비싼 소장본 이렇게 사놓으면 막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아, 불까지? 진짜 화영식까지? 분서 개념. 그러니까. 시골이라 가능한 불을 막 태우시고 그러셨었고 또 시골 분이시다 보니까 얘가 웹툰이라는 걸 연재를 한다고는 하는데 웹툰이 뭔지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출퇴근은 안 하는지 어디서 돈을 얻어오는 것인지 이게 다 모르셨던 그쵸, 그쵸.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너무 선생님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도 계속 또 제발 선생님 하면 안 되겠냐 계속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네. 정년이 연재를 하면서부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작품을 쭉 봤는데 너가 되게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는 작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좋은 작품을 하는 좋은 작가가 됐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인정을 드디어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도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될지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작은 네. 시작이 됐어요? 네,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이버 스튜디오 N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어느 날 빨리 그 스크린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드라마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전통예술의 하나인 여성국국이라는 장르도 아마 수면으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은 어떤 작품 구상 중에 있으십니까? 정년이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완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슬슬 이제 차기작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시골이길래. 어디신가요? 충남 보령인데요. 보령이면 그렇게 시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드팩의 중심지 아닌가? 네, 그렇죠. 보령 안에서도 좀 이렇게 안쪽 동네인데 네. 어느 정도 시골 이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장님이시고요. 이장님이시고. 이장님 딸? 네, 이장딸입니다. 제목이 나왔네요. 그러네요. 다음 네. 작품. 바닷가에 있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이 동네를 배경으로 뭔가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또 차기작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으로 독자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는지 네. 듣고 싶어요. 정년이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각자 다른 욕심들, 욕망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걸 읽다 보면 이 인물 나랑 좀 닮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인물이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이를 다 읽으시고 덮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실 때도 나 저 작품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 내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얻은 이야기였어. 라고 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공감 초대성 문화인 사람 오늘은 한 소녀가 여성 국국의 배우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웹툰 정년이의 작가 서일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